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14강인데 여러분하고 유치권을 한번 해볼게요. 상사유치권. 이 상사유치권은 상행위 중에서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고 물건에서요. 물건 행위의 특칙이죠. 그리고 유치권은 상행위에서 여러 곳에서 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유치권이 일반 상사유치권이 있고 거기에 또 특징인 특별 상사유치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유치권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많은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이 문제 나와 있는 정도에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하고 유치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유치권을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민사유치권하고 일반 상사유치권을 처음부터 비교를 해야 됩니다. 요건을. 이게 명확하게 들어와 있지 않으면 상사유치권도 헷갈리고요. 민사유치권은 뭐 아시겠지만 또 특별상사유치권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 민사유치권이 어떤 게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상사유치권이 일반 상사유치권 어떤 것을 알고 거기에 또 일반 상사유치권에 대한 특식인 특별 상사유치권은 또 어떤 요건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민사유치권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세탁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보물건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그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력한 담보물건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점유를 통해서요. 자, 세탁소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자, 갑이 세탁소고요. 예, 상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상인일 수도 있어요. 민사유치권은요, 여기 보세요. 세탁소 주인도 될 수 있고, 고시원 주인한테 맡겨서 세탁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을은 고시생이고요. 비상인입니다. 그리고 친구도 있을 수 있죠. 어쨌거나, 여기는 민사유치권은 상인성을 요구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을이 운동화 세탁을 위해서 임치를 하고 3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탁소에서. 그 세탁한 운동화는 소유가 누구 거예요? 고시생 을이 친구 거를 세탁을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것을 맡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세탁한 운동화는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죠. 민사유치권은. 그렇죠? 그리고 운동화 반환 청구를 했더니 세탁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운동화 세탁비에 돈 내놔 라고 채권을 행사하면서 유치권 행사한다. 유치권 행사는 뭐예요? 운동화를 주지 않고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면서 담보물권 행사하는 거죠. 내가 받을 돈을 받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민사유치권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가 민사유치권의 요건 한번 검토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조문에 가보면 타인의 물건이에요. 타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 건지 관계없어요. 소유자가 누구 건지 관계없어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죠. 점유하면 변제기가 도래한, 그죠? 변제기에 도래하고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다면 유치 목적물과 피담보 채권이 어때요? 개별적 관련성을 가질 때 행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운동화 때문에 발생된 채권이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개별적 관련성이라고 합니다. 관련성. 그 좋은 표현은 이렇게 말하죠. 그 물건에 관해서 발생한 걸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민사유치권의 핵심적인 요건이 뭐냐면 타인의 물건, 소유자 관계없다. 그리고 개별적 결론성을 요구한다. 요거 하나 두시고. 그럼 상사유치권은 어떠냐? 다른 점을 찾아내야 되겠죠? 스타커피가 있고 종이컵 공장이 있다. 스타커피도 상인, 종이컵 공장도 상인. 아, 상사유치권은 쌍방이 상인일 것을 요구합니까? 그렇습니다. 스타커피가
커피 배달을 30만 원 했어요. 종이컵 공장은 100만 원에, 그죠? 종이컵 100만 원의 종이컵 공급하고 50만 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렇죠? 50만 원 받을 게 있는 상황이죠? 그 종이컵 재고 50만 원, 이게 을소입니다. 50만 원 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상황에서, 종이컵 공장 을이요. 종이컵 재고를 반환 청구했습니다. 반환 청구했을 때, 스타커피 상인이 커피 대금을 가지고, 커피 배달 지금 했잖아요. 30만 안 준 상태잖아요. 그죠? 커피 대금을 달라고 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법하고 다른 점이에요. 여기서는 개별적 결련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커피 배달과 다시 말해서 종이컵 재고와 그죠? 이 커피 배달된 커피 대금하고는 다른 거잖아. 그죠? 종이컵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죠.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 결론성이랍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일반 상사유치권은 조건이 상인간이어야 돼요. 그런 게 다시 말해 쌍방정 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변적이 있고 유치권 배제 특약은 민사유치권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또 달라지네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 점유해야 된다. 채무자 소유. 이 종이컵은 누구 거예요? 채무자, 그죠? 을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 그죠? 을의 점유자, 을의 소유인 종이컵을 점유하고 있고, 유치 목적물 종이컵과 피담보 채권, 커피 대금은 관련성이 필요 없어요. 엄격한 관련성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일반적 결련성이랍니다. 결국은 뭐죠? 유치 목적물과 피담보 채권은 영업을 통해서 관련성만 있으면 돼요. 지금 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영업을 통해서만 관련성이 있으면 돼요. 반드시 그 종이컵과 관련되는 채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죠? 여기 일반 상하유치권이에요. 상인간 쌍방 상행이 채무자 소유 물건에 대해 그걸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일반적 관련성만 있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특별 상사 유치권은요. 일반 상사 유치권에 대한 요건에 대한 또 특식이에요. 알겠죠?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특별 상사 유치권이 있는 거죠. 알겠죠? 유치권이 나옵니다. 여기 일반 상사 유치권이 있고 특별 상사 유치권 나오고 그리고 민사 유치권 건 있죠? 이것에 대한 특칙, 이것에 대한 특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더 정리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특별 상사 유치권입니다. 요거죠. 아까 얘기에 대해서 특별 상사 유치권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대리상과 위탁 매매인의 유치권이 있고 운송인과 운송 주선인의 유치권이 있는데 이게 일반 상사 유치권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대리상과 위탁 매매인 유치권은요. 본인 혹은 위탁자죠. 위탁자를 위해서 점유하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죠? 일반 상사 유치권과 다른 점이 뭐예요? 점유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일반 상사 유치권은 점유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구했었죠. 그리고 여기는 상인, 비상인 모두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 상사 유치권은 어떻습니까? 상인 간 쌍방적 상행일 경우에만 일반 상사 유치권이 적용됐죠. 그런 점에서 뭡니까? 그런 점에서 일반 상사 유치권에 대한 특식이라는 거죠. 됐죠? 또 운송주 유치권은
요 말이 나옵니다.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운임과 부수 기타 채권을 유치권 행사한다. 이 뭐뭐에 관하여가 뭐라 했죠? 이게 개별적 결론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 운송물에 관한 게 뭐겠습니까? 운임 같은 거. 그죠? 개별적 결론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뭐와 달라요? 일반 상사유치권과 다르고 뭐와 같아요? 민사유치권과 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유물이 채무자 소유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고 상인, 비상인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상사유치권과 다른 점이에요. 됐죠? 이렇게 특별 상사유치권까지 그래서 민사유치권, 그 다음에 일반 상사유치권, 그 다음에 특별 상사유치권의 종류와 요건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안 돼 있으면 계속 틀립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거 보고도 헷갈리는데 만약에 사례형이나 다른 걸 물어보면 100번 틀립니다. 꼭 여러분 정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유치권 정리한다. 그 다음에 유치권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상사 유치권의 대항력이라고 해서 판례가 정리해 준 게 하나 있습니다. 유치권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유치권 성립 당시에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담보 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물건이에요. 성립 당시에 딱 그 범위, 알겠죠? 제한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채무자 및 상사 유치권이 이미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 물건 설정받은 데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유치권이 발생한 다음에 이후자에게는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있었단 말이죠. 그 전에. 유치권이 성립되기 전 이렇게 여기 상사 유치권이 성립됐다 전하고 후죠? 전이란 말이죠. 전. 후. 이후에는 어때요? 유치권에 대항 못하겠죠. 근데 이전에 있는 권리들 있잖아요. 이거는 유치권보다 앞선 거니까 유치권에 대항할 수 있습니까? 대항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행저당권자 또는 이에 기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인, 선행 체납 처분의 압류권자에 대항하려면 앞선 자, 그죠? 선행, 여기가 선행이죠? 앞선 거. 이때는 상사유치권자는요, 이 선행 권한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되겠죠. 근데 민사유치권은 훨씬 넓죠?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이면 대항 가능해요. 아무리 선행 저당권자 하더라도. 알겠죠? 그런 점에서 상사유치권의 대항력은 상사유치권이 설정되기 전하고 후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사유치권은 다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여튼 유치권에 나오면 요 정리된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변시 3회 2014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성립되어 있다는 거죠. 앞서 있다는 거죠. 상태에서 상법 58 정한 일반 상사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자기의 상사유치권을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여기 이미 선행저당권이 있었어요. 선행저당. 유치권이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 선행저당권자가 A가 있었는데 A가 누구에게? B에게 이렇게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이랬을 때
이 유치권자인 C가 B에게 대항할 수 있냐 말이죠. 안 되는 거죠. 선행저당권자는 이것보다 이미 앞서서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대항할 수 없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10번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하나씩 이렇게 꼭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거 가지고 화면을 비교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